네, 안녕하세요. 현장의 이야기를 듣다의 그 더 필름의 라호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현장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오늘은 특히나 다큐멘터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 다큐멘터리 분야의 PD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KBS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시다가 나와서 지금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시고 있는 다큐멘터리 PD 전용길 PD님을 모셨는데,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PD님 간단하게 예,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용길이라고 합니다. KBS에서 일했습니다. 예, 네. 81년 5월 대학 4학년 1학기 때 KBS에 공채 8기 PD로 입사해서 35년간 2015년도 퇴직할 때까지 KBS에서 일했습니다. 주로 시사 프로그램하고 다큐멘터리만 평생 제작을 했습니다. 추적 60분이라든가 세계는 지금 다큐멘터리 극장, 사람과 사람, 일요 스페셜, 환경 스페셜, KBS 스페셜에 이르기까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KBS의 대부분의 특집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시사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제 손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그리고 세계는 지금 일요 스페셜, 다큐멘터리 극장은 제가 기획하고 제가 최초 1편을 제작했고 제가 만든 프로그램들이라 더 애정이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하여튼 지금도 2015년 퇴직 후에는 천안에 있는 선문대학에서 3년 영상과 관련된 강의를 초빙 강사죠. 3년간 했고 2019년, 20년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보면은 흔히 저희가 이제 다큐멘터리 분야라고 하는 것들은 네. 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요새 영상을 만드는 거에 굉장히 취미라든지 관심을 가지시는 예.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뭐 영화 쪽이라든지 예. 드라마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예능 쪽이라든지는 예. 굉장히 잘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다큐멘터리 좀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생소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그 피디님 나름대로 정의해서 짧게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사실은 네. 뭐 다큐멘터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네네. 누구나 다큐멘터리를 말하고 다큐멘터리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마다 다 틀려요. 네. 예. 다큐멘터리는 일단은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죠. 예.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넌픽션, 픽션이죠. 네. 꿈 네네. 이야기인 거에 그렇죠. 비해서 네. 다큐멘터리는 오직 사실만 네. 내가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사실대로 기록해서 만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리얼리티를 기록하는 것은 전부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사실을 기록한 것이죠. 넌픽션은 다 그쵸. 다큐멘터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워낙 광범위합니다. 예, 심지어는 뭐 크게 보면은 예능 프로그램도 사실 약간은 연출이 들어가고 했지만, 꾸미긴 했지만 사실을 찍은 거니까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는 있죠. 예.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워낙 광범위하고 또 다큐멘터리의 시작은 어떤 그 문화적인, 그 인류학적인 그런 것들을 촬영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뜻이 너무나 넓게 쓰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실과 진실에 대한 기록인데 사실을 통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탐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찍어요. 그러나 사실을 아무리 많이 찍었다고 해서 그것이 100%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라는 것은 워낙 복잡한 거고 다양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볼 수도 있고 아래에서 볼 수도 있고 위에서 볼 수도 있고 옆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급적이면 가장 많은 사실을 기록하면 할수록 진실에 가까워지겠지만 아무리 사실을 많이 담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진실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 좋은 세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벽돌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사실을 많이 기록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100% 진실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찍었지만 또 다른 면을 촬영한 사람, 또 다른 어떤 팩트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99%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또 1%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만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나는 나의 시각을 갖고 이런 측면에서 진실을 추구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진실을 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양성을 늘 인정하고 겸손하고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진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재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진실은 있지만 숨겨져 있었죠. 근데 나의 카메라를 통해서 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다큐멘터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사실에 대한 진실의 기록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좋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찍은 것이 진실이니까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다큐멘터리 정신에 어긋납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또 다른 진실의 가능성을 늘 갖고 있고 포용하고 그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품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것을 다 합쳐서 다큐멘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사실만을 담고 사실 그 사실을 통해서 진실을 좀 추구하는 게 다큐멘터리인데 자기가 보는 시선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시선들이 있으니까 그 자기가 바라본 시선이 절대 100% 진실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세상을 두루두루 정말 넓게 보는 마음이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고 이것이 정의다라고 믿고 그래서 거기에 열심히 카메라를 갖다 대고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하고 촬영을 하고 작품을 만들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리고 최근에는 나만 옳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뭐 적폐라 하고 그건 아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편향을 가지면서 내 것만이 진실이라고 우기는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텔레비전에서는 요즘 다큐멘터리가 사실상 실종됐어요. 지나치게 자기만 옳다고 하는 편향성으로 그것이 이념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가득 찬 것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지금 수많은 젊은 우리 후배들이 다큐멘터리를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열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다큐멘터리는 거짓이다. 자기 주장만 하는 거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인정하지 않는 아주 고집불통이다. 라고 지금 그런 정신들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은 많은데 다큐멘터리 정신이 실종됐고 다큐멘터리 자체가 지금 없어졌다고 봐요. 그것은 마지막으로 얘기한 그런 겸손함, 포용성, 나와 다른 의견을 이렇게 항상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가슴속에서 느끼는 것은 물론 다큐멘터리 시작은 내가 찾고자 하는 진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진실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러다 보면 내 생각만 갖고 제일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빠지기가 아주 쉬워요. 아집으로 넘어가기가 아주 빠지기가 쉬워요. 내 카메라가 내가 포착했어. 내가 봤어. 그러니까 이것만이 진실이지 이것이 어떻게 진실이 아닐 수가 있어 라고 주장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오픈하고 나와 다른 측면에서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측면에서 카메라를 다른 각도에서 갖다 대면 또 다른 진실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지만 다큐멘터리가 살고 이것이 마지막에 꼭 얘기해야 되는 다큐멘터리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떻게 보면은 PD님이 생각하시는 자질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폭넓은 이해성과 포용성인 거네요. 그러니까 열정과 반드시 사실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을 찾으려는 그 노력
그것이 시작이죠. 네. 그것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좀 그렇죠. 겸손해야 예. 되고 또 다른 진실도 있을 수 예. 있다. 그리고 예. 사실은 진실이나 진리라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 또 바뀔 바뀝니다. 수도, 예, 있기 저게 때문에. 살아보니까 예.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시대에 모든 예.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느껴도 네. 언젠가 지구가 또 둥글다가 네.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항상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는 내가 만든 이 작품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더라도 칭찬받더라도 앞으로 10년, 20년, 50년, 예. 100년 후에 아카이브에 들어간 걸 꺼내서 100년 후에 후배가 다시 들어봐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그것이 참 좋은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제가 원래는 좀 짧게 부탁을 드렸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너무나 제가 예. 하고 싶은 얘기여서 이것만 예, 맞습니다. 해도 다른 이야기는 예, 더 필요하지 맞습니다.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가 예. 게스트로 나오신 다른 분들이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그런 분야 쪽인데 그런 분야에는 실은 어떤 보면은 곤조나 아집이나 자기가 끌고 가야 될 연출력이나 자기만의 색깔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피디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이것도 어차피 카메라로 들어가서 편집도 하고 연출이 필요하고 진실을 추구해 가는 방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시의 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해성을 좀 바탕으로 그런 게 기본 자질이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님 보시면은 예. 이 다큐멘터리 분야가 실은 지금도 생소한데 피디님이 이제 방송국 들어가셨을 때는 예. 또 생소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피디님이 다큐멘터리를 먼저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방송국에 들어가셨는지 아니면은 방송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좀 다큐멘터리 이렇게 가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그 계기는 뭔지. 예. 어떻게 보면 세상 일은 저의 의도보다는 우연이 더 많죠. 맞습니다. 80년 5월 입사해서 사실 처음 2년 반 동안은 발령이 네. 드라마로 발령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드라마 예. 조연출을 했습니다. 예. 뭐 TV 문학감도 했었고 네. 2년 반 드라마 했는데 이거는 픽션이잖아요. 네. 뭔가 양이 안 차더라고요. 예. 예, 그러다가 그때 마침 회사에서 기획제작부라는 게 생기고 다큐멘터리 부서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네. 시사 다큐멘터리 부서가 생겼는데 그 맡고 계신 그 당시 부장님, 그 후에 SBS 사장하고 채널A 사장하셨던 안국정 선배님이신데 이 안국정 선배님이 저를 보고 너는 일로 와서 이 다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군말 없이 그 다음 날부터 조연출을 버리고 드라마 조연출을 버리고 예, 다큐멘터리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처음 만든 게 2020이라고요. 820이라고 아, ABC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바바라 스트라이샌드 바바라 뭐죠? 할머니 앵커 그분이 예.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ABC의 2020라는 네네. 시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BS에 네. 60 Minutes가 있고 예. 이제 그것을 본따서 83년 가을에 처음으로 우리 8시 20분이라는 짧은 시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큐멘터리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듬해에 우리나라 최초의 휴먼 다큐인 사람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후에 이제 80년대 말에 KBS에서 인간극장으로 예. 바뀌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소위 캔디드 카메라로 예. 한 인물을 예. 쉽게 말하면 뭐 오줌 누고 똥 누는 것까지 다 쫓아가면서 그냥? 찍어보자. 아. 그 시절에 그걸 기획했던 이유는 사실은 한참 50 때였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뭐 어떤 정부나 사회를 비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갖다 대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한 인간을 계속 쫓아가 보자. 계속 팔로우를 한번 예, 해보자. 그러면 예.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어떤 모순이 저절로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초로 사람과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제가 이제 그 트럭 운전사 문영수라는 분의 한 3박 4일을 그냥 쉬지 않고 찍었죠. 그냥 거의 다 찍었어요. 아, 그 계속 따라다니는. 그랬더니 예. 우리나라 고속도로 그 화물차의 어떤 문제, 뭐 그 화주와 차주 사이의 뭐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예.
그 속에서 24시간 그냥 밤새 커피 먹으면서 고속도로를 막 달려야 하는 예. 그 운전수들이죠. 화물차 기사들의 애환 이런 게 음. 저절로 다 네. 드러났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인간극장입니다. 음. 그 사람과 사람을 처음 만들었었고 만들고 몇 개 만들고 이제 그 이듬해에 추적 60분으로 투입이 됐죠. 아,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 PD님이 처음 하셨던 게 뭐 인간극장이나 네. 아니면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다큐 3일 정도 같은 한 그 정도 주어진 시간 내에 네. 사람들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사람과 사람 같은 거는 제가 만들어서 애정이 많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네. 820이나 추적 20분이나 추적 20분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나온 뉴스비전 동서남북 같은 건 전부 네.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네. 문화든 모든 주요 이슈를 본격적으로 취재하는 전부 본격적인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물론 네. 그 중에서 추적 60분은 이제 탐사 네네. 고발 프로그램으로 인베스게이티브 리포팅 프로그램이라고 본격 탐사 프로그램이었지만 네네. 이런 이제 드라마 조연출 한 2년 반 생활하다가 가니까 이 카메라와 앵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일반 교양 PD보다는 조금 더 그쵸. 있는 상태 하에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고발 프로그램을 하고 본격적인 시사 프로그램을 하고 다큐멘터리를 하는데도 카메라를 어떻게 갖다 대면은 좀 더 이것이 포착이 잘 될 거다라는 예. 약간의 예. 이해를 예. 갖고 시작을 했다고 또 할까요? 보니까? 예, 그렇게 그쵸, 운이 그쵸. 좋았죠, 그러니까 예. 운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카메라 그 연출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이제 큰 지식은 아니죠. 입사할 때까지 예. 뭐 이렇게 단 하나도 예.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고 예. 사실은 한국의 이 시스템이 좀 네. 도제식이잖아요. 네. 뒤에도 나오지만 뭐 맞습니다. 드라마 PD 같은 경우 입봉하려면 네. 만 5년 조연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횟수는 거의 7년입니다. 예. 7년간 소위 AD로 박박 예. 되어야 7년 차쯤 되면 만 5년이 지나면 간신히 이제 데뷔를 네. 시키죠. 그 연출 데뷔로 예. 그 입봉한다고 하는데 지금 21세기 하고도 23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도 이거가 예. 거의 거의 변함이 비슷하게 없어요. 예. 예, 영화도 거의 예. 10년 가까이 해야 되고 예. 텔레비전도 5년에서 7년 예. 정도는 조연출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말하자면 영양과를 나왔거나 네. 영화나 어떤 연극이나 뭐 어떤 뭐 연기나 카메라 촬영에 대한 어떤 뭐 지식이나 이런 게 없이 요즘은 이제 촬영이나 이런 걸 다 학교 다닐 때부터 배우고 자기 스스로 취미 삼아서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예. 훨씬 이제 빠르고 네. 예, 일을 시작할 수가 있지만 저희는 뭐 거의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졸업하던 해에 입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바로, 시켜서 예.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어깨너머로 예. 전부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네. 이제 이렇게 세상에 대한 네. 세상에 대한 이해라 네. 할까요? 관심이라 할까요? 네. 그리고 이건 왜 이럴까? 이런 거. 그리고 모순에 대해서는 왜 이거를 이렇게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기만의 시각, 그 다음에 열정. 네. 그리고 왜 이건 이렇게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걸로 이렇게 바꿀 수 없을까? 네네. 좋은 세상으로. 예.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거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한 탐구죠. 네.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그 사람에 대한 애정, 네. 그 휴머니티 네. 또는 휴머니즘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소속돼 있는 우리 말하자면 KBS의 화면을 통해서 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운이 좋게, 운 좋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텔레비전 스테이션에 입사를 했으니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고 있는 저녁 때 보고 있는 이 화면에 네. 내가 찍은 걸로 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의 생각이 은연히 이렇게 당겨서 촬영하고 편집되어 있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좋게 말하면 자부심이고 예, 그래서 예. 세상을 좀 예. 이렇게 좋은 예. 세상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한 아이템 끝나서 방송 나가면 그 다음 날부터는 요 다음에는 또 무엇을 방송할까? 늘 이번에는 의료계의 문제, 이번에는 교육계의 문제, 이번에는 어떤 뭐 우리나라 부동산이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이렇게 어떤 기업인이 사기치고 고의부도 내고 도망가고 피해자가 많이 생기는가? 등등
예. 뭐 그런 하나하나 네. 우리 사회에서 매일매일 보도되고 일어나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하고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실이 뭔지 알아보려고 하고 그것을 카메라에 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던져주려고 평생을 그냥 네. 그렇게 하다 보니 40년이 훌쩍 지납니다. 네, 지금 그 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약간 그 이제 본질이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왜냐면은 실은 그거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깊게 자기가 어떤 뭐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다큐멘터리를 할 때 깊게 파고들고자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의 크나큰 그 맥락을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뭐 영화를 찍을 때도 정확한 그 대본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연출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실은 어떻게 더 보면 중요할 수가 있는데 요새 보면은 약간 좀 아쉬운 게 예. 유튜브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많은 뭐 예. 카메라 장비들이 나오고 예. 뭐 촬영 방법이 나오고 편집 기술이 나오고 예. 화려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의 그 영상이라는 컨텐츠 자체의 본질은 예. 그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그거에 깊이를 좀 더 주고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느냐인데 그게 아니라 겉모습으로 해서 얼마나 더 화려하느냐에만 좀 맞습니다. 초점이 좀 맞춰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도 좋았고요. 예. 그러면은 피디님 처음에 그러면은 이제 피디님이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KBS에 들어와서 다큐멘터리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이제 피디님이 처음 KBS에서 입사를 하셔가지고 했을 때는 거의 한 40년 전이어서 지금이랑 그 장비라든지 그런 환경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어느 그 그룹이라든지 초보 때 들어가서 뭐 이러이러한 실수들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보 때는 혹시 그 피디님이 하셨던 뭐 실수라든지 아니면 그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실수라기보다는 이제 네. 83년도, 4년도에 제가 추적 20분 뉴스비전 동서남북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네네. 그때 한 아이템으로 이제 심야지대 24시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50대라 우리나라에 통금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이제 통행 금지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11시 반 넘어서 11시 50분쯤 되면 전부 집에 가야 되잖아요. 12시 되면 이제 통행 금지니까. 그러니까 그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 금지된 그 시간에는 우리 서울 시내 각 뒷골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것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었죠. 추적 20분에서 심야지대였어요. 그러니까 한 11시 50분쯤 되면 뭐 뒷골목의 술집 앞에, 카페 앞에, 뭐 식당 앞에 그 젊은 사람들 뭐 나왔다가 이제 막 택시 잡고 뭐 집에 가야 되니까. 12시 넘으면 통행 금지거든요. 파출소로 다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난리죠. 그 시간 되면은 뭐 택시도 뭐 따블 불러였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 심야지대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촬영을 했고 취재를 했고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저희 제작팀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12시 예를 들면 55분에 그 한 영등포 아니면 강남의 뒷골목에서는 현재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가 트래킹하면서 쭉 그냥 훑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아가씨가 한 일주일 전에 약혼을 하고 이제 며칠 있으면 결혼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술 한잔 하고 끝나고 이제 막 집으로 가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은 그 아가씨가 우리 목표도 아니에요. 그냥 트래킹해서 지나가는데 슬쩍 한 1초? 2초 그냥 슬쩍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간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방송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그 방송 나갈 때 그 시댁 측에서 시댁 측의 그 어르신들이 시댁 부모들이 이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면 우리 집에 며느리가 될 아가씨가 통금 시간 전에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말하자면 뼈대 있는 지방이죠. 우리 집에 귀한 며느리가 될 사람이 왜 이 시간에 저기에 있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이제 파혼을 당했어요. 이 그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오직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진실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카메라를 열심히 훑고 다녔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피해자가 그쵸. 생긴 거죠. 예. 우리는 의도하지도 않고 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나는 내가 예. 옳다고 하는 바를 찍지만 예. 그걸로 인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있다. 그 예. 사람은 그 여자는 아무 죄가 그쵸. 없이 파혼당했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걸 그쵸. 책임질 수도 물론 없는 문제지만 예. 어마어마한 문제잖아요. 그거를 처음으로 몸으로 체험했죠. 그리고 그때는 아직 예. 초상권이라는 그쵸, 개념조차가 개념이 없을 때였어요. 없을 때였죠. 초상 개념이. 예. 그 후로는 이제 조심해야 되죠. 예. 이 카메라에 전혀 예. 의도하지 않았던 예. 결과를 낳을 수도 예.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카메라를 휘두르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이 무기가 예. 전혀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모르잖아요. 예. 이게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보면은 네. 법적으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이제 초상권 문제 요즘은 이제 가려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예 없었기 컨셉이 때문에. 없던 시절이었죠. 네네네. 없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후로도 한창 초상권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예. 90년대 넘어서 거의 2000년대 지나서야 지나서야 이제 나오기 초상권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논의되기 네. 시작했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렇죠. 장치가 만들어지고 했죠. 이제 그런 일이죠. 예, 굉장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실은 이런 일들이 시대가 변하면서부터 이렇게 좀 변하는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초상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그 방송국만 있었을 때는 컨텐츠를 송출해 주는 곳이 실은 방송국 TV라는 매개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유튜브도 있고 다른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아니면 인스타라든지 굉장히 많이 온라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초상권 문제 그리고 초상권 문제도 피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도치 않게 물론 제작자가 굉장히 그게 아무런 의도를 갖지 않고 선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거에 반해서 굉장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초상권이 아니더라도 네네. 내가 찍고 있는 이 카메라가 뭐 우리 말로 하면 내가 휘두르고 있는 카메라가 네네. 그리고 요즘은 뭐 꼭 프로페셔널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으로도 아무래도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촬영해서 온갖 종류의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어서 거기 노출시키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서 나의 이 기기에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이 영상으로 인해서 그것이 꼭 초상권이 아니더라도 꼭 뭐 얼굴이나 초상권이 아니더라도 전혀 엉뚱한 피해를 볼 수도 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는 사람은 이 영상이 때로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전혀 생각지 못한 칼이 돼서 그 사람에게 크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촬영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촬영이 시작이 되면은 그 영화나 뭐 드라마나 예능이나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이 있어서 여기는 누가 봐도 촬영 현장이에요. 하지만 그 이따가 말씀을 해주실 거지만 다큐멘터리는 그 스텝이나 인원 구성들이 좀 작아서 여기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나? 아닌가? 그렇게 모를 수도 있는 현장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다시 한번 이렇게 촬영하시는 다큐멘터리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피디님 예전에 이제 예전에도 피디님이 방송국에서 입사하셔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방송국 안에서도 다큐멘터리에 관한 뭐 시스템이 다큐멘터리 제작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다큐멘터리 촬영 장비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개인적으로 혼자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피디님 봤을 때 예전 그 뭐 다큐멘터리 제작 환경이랑 지금 다큐멘터리 제작 환경이랑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그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입사했던 81년 5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웬만한 교양 프로그램은 VNF라고 100자짜리 필름을 썼어요. 비주얼 뉴스 필름이죠. 예, 예. 이건 한 3분 돌아가면 끊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오디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촬영한 다음에 편집을 하고 나서 오디오를 더빙이나 아니면 음악을 다 새로 입혀야 되는 건데. 요새 말하면 후시 작업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음이 일단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건 필름이니까 네. 아리플렉스라는 카메라로 보통 촬영을 하는데 필름이니까 조명이 좀 어둡거나 없으면은 네.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게 나오고 어렵죠. 네. 그리고 필름은 줌을 하더라도 상당히 그 노련한 경험이 많은 전문 카메라맨이 아니면 네. 이렇게 쉽게 할 네. 수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물론 이제 뉴스 보도 본부는 70년대 말에 이제 이케가미라는 ENG 카메라가 보급이 됐지만 PD들한테는 80년대 들어서야 82년 3년도에 들어서서야 간신히 ENG 카메라가 몇 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ENG 카메라는 일단 테이프입니다. 필름이 아니고 테이프죠. 네. 예, 그리고 칼라로 바로 됩니다. 예, 칼라가 바로 되고 그리고 물론 선건이나 조명을 켜야 되지만 선건이나 조명이 없더라도 네. 지하실에 들어가도 어둡고 약간 이렇게 형광등만 있으면 그냥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테이프니까 바로 아마추어라도 퀵줌을 누르면 쫙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테이프니까 무한 반복해서 쓸 수가 있죠. 그쵸, 기본적으로. 그쵸. 필름은 그러니까 비싸요. 한 번 하고 현상하면 끝나는데. 예,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가 굉장히 비쌉니다. 100세짜리. 그러니까 촬영 나가면 너 인서트가 좀 몇 분짜리냐 그러면 뭐 5분짜리다 그러면 딱 두 개만 줘요. 100분짜리. 그러니까 한 번 엔진하면 끝나는 거죠.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미리 다 연습해보고 다 이렇게 맞춰보고 나서 촬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하자면 퀵줌이 가능하고 조명이 없어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음이 그대로. 현장에서 악 하는 비명 소리, 부스럭거리는 소리, 도망가는 소리가 다 들려요. 이 입계감이라는 ENG 카메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 추적 60분이라는 고발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한테 나쁜 놈들을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그쵸. 나쁜 놈들이 뭐 조명 켜놓고 환한 데 있습니까?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필름 카메라는 들어갖고 봐야 현장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리까지 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근데 이거는 오디오가 현장이에요. 이놈들이 야 튀어 하는 게 그냥 생생하게 잡히거든요. 그리고 퀵좀 하면은 그냥 시뻘게 피 묻은 게 이런 게 그냥 생생하게 들어오죠. 그냥. 그러니까 과거 필름 시절에는 탐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거의 불가능했죠. 거기는 이미 각본에 의해서 연출된 시나리오에 의한 그것만 프로그램이죠. 그것만이죠. 필름값이 원체 비싸니까 딱 찍어야 될 것만 찍으면.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이 이런 하드웨어가 ENG라는 하드웨어가 보급되면서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팅 추정 20분 같은 탐사 고발 프로그램이 가능해졌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2000년대, 2010년대 이후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온갖 종류의 다양한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미디어 기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새로운 기술에 의한 새로운 콘텐츠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이디어가 이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새로운 하드웨어가 기술이 보급이 되면 그 하드웨어가 갖고 있는 기능을 그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콘텐츠가 반드시 뒤따라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요즘 새로운 이런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이런 디지털 기기나 이런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NLE 이런 아니면 이런 어떤 다양한 이런 디지털 기기에 맞는 그 콘텐츠가 이제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미 40년 동안 전통 미디어에서 일하고 이제 5년 전에 퇴직을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 이 땅에서 그 지배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영상의 대부분은 이미 80년대, 90년대에 그 장르나 그 형식이 다 나온 것들이에요. 다만 기기만 디지털 미디어로 바꿔졌을 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기술이 아니라 현재의 디지털 기술의 장점이 그것만으로 더 가능한 장르나 콘텐츠도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새로 시작하는 우리 그 후배가 있다면 다큐멘터리 정신은 변하지 않지만
이 새로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네. 새로운 형태의 네. 21세기의 새로운 다큐멘터리가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충분히 되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꼭 방송국 카메라맨이 어깨에 미고 다니는 디지털 소니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이런 조그만 스마트폰으로도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 네. 사실을 기록하고 진실을 담으려고 하는 얼마든지 그래서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은 네.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제가 일단 직감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과거에는 잡기가 힘들었던 아주 마이크로한 또는 디테일. 네. 이 디테일은 스마트폰이 잡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촬영을 하려면 아무래도 장비가 크고 여러 사람이 가니까 사전에 섭외해야 되거나 아니면 섭외가 안 하고 몰래 가더라도 이미 알려져 있죠. 네. 사람 두세 명이 카메라 메고 가면 이미 알잖아요. 저기 누가 우리를 찍으러 오는구나. 맞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오니까 난 나쁜 짓을 하지 않죠. 맞아요. 좋은 이야기만 행동만 하죠. 카메라가 날 찍고 있는데. 근데 조그만 스마트폰은 나를 찍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하던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행위이든 나쁜 행위이든 모르니까 네. 나를 찍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디테일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네. 그동안 가려져 있던 내면까지도 카메라가 담을 수 있을지 모른다. 네. 그렇다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다큐멘터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오면 새로운 콘텐츠가 발전하게 되어 있다. 네. 근데 2011년 이후에 새로운 디지털 기기가 나왔다면은 이제 10여 년 지났는데 그 새로운 말하자면 본질이 바뀌는 거죠. 네. 정신은 바뀌지 그대로 있더라도 예. 다큐멘터리의 어떤 본질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다큐멘터리가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피디님 말씀을 듣고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장비들 때문에 그런 다큐멘터리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와 못하는 분야들로 나눠졌다고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 기계적인 장비적인 한계가 어떻게 보면은 좀 사라졌기 때문에 장비적인 테크닉보다는 조금 더 하고자 하는 그 다큐멘터리 그 분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가 처음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도 2000년대 초반에 보면은 그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소니 피드백으로 그게 가장 간소화돼서 나왔기 때문에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역시 탭이었는데 이제 완전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조금씩 작아지면서 저는 피디님 말씀을 들으면서 딱 한 가지 느끼는 게 이 하드웨어가 계속 작아지면서 사람들을 그냥 관찰할 수 있는 관찰 예능이 생긴 시점이 딱 그 시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보통 보면은 피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른들도 관찰하지만 한창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애들을 관찰하기 시작한 때가 조그맣게 액션캠이 나오고 그것들을 간단하게 거치할 수 있어서 그 아이들의 뭐 꾸민 모습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영화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그 장비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장비들을 사용해서 또 분명히 분야는 같지만 다른 그 타입의 다큐멘터리 또는 다른 타입의 영화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마도 이 뭐 영화, 다큐멘터리 이 현장을 앞으로 이끌어 가실 분들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그 현대 기술과 좀 결합을 해서 새로운 타입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디님 보시면은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현장을 또 이제 가기 전에 피디님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이것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겁니다. 시대가 바뀌다. 일단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정해야 되고 그래서 잘 알아야 되죠.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온갖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서 읽고 해야죠.
요즘은 되게 편합니다. 네이버나 뭐 이렇게 그쵸. 포털에 예. 들어가면 뭐 다 검색할 수 예. 있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뭐 하루 이틀이면은 그 관련된 모든 지식을 네. 그리고 자료를 또 아카이브를 다 섭렵할 수가 있죠. 네. 그러나 80년대, 90년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국회 맞아요. 도서관에 가야 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신문사 가야 예. 되고 거기 가면 또 돈을 내야 됩니다. 예. 뭐한 페이지 하는데 50원 예. 뭐 이렇게. 그리고 옛날 수십 년 전 마이크로 필름에 있는 걸 그 대출 받아서 그거 돌려서 예. 노트에다 이렇게 적어야 되고 카피해야 되고 쉽지 않았지만은 요즘은 이 포털이 있고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그 관련된 지식을 그 사람들의 또 네. 어떤 그 주장, 의견, 예.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으기가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편한 세상입니다.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주제, 네. 토픽과 관련된 이 세상 사람들의 예. 다양한 의견, 주장, 어떤 기록물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일단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예. 예. 첫째는 뭐 예.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얘기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현실적으로 다큐멘터리 작업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한 달, 두 달, 석 달, 어떤 건 반년, 어떤 건 1년, 어떤 건 2년, 오랜 시간이 걸리죠. 오랜 시간 동안 이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 어디 촬영을 가려고 해도 교통비가 그렇죠. 있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예. 또 뭐 하나 사람을 함께 쓰려고 하면 거기에 인건비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욱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은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온갖 그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어떤 지원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공서라든가 네네. 뭐 관련 어떤 단체의 지원을 받는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잘 꼼꼼하게 찾아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뭐 시청이나 아니면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내가 좋은 뜻을 갖고 있다면 신청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면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또 받으려면 그쪽에다 내가 공문을 써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레터를 써서 보내야 되고, 그쪽에서 심사를 하려면 내 뜻을 잘 밝힌 어떤 그 기획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획안과 구성안 그리고 어떤 공문을 보내고 전화로 섭외하는 이런 능력이 다큐멘터리 작업에서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공문도 좀 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설득하고 섭외를 잘 할 수 있어야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카메라만 들고 간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꼼꼼하게 컨티뉴이티라고 하죠. 콘티를 잘 짜야 됩니다. 기승전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무엇을 촬영하고 어떤 자료가 여기에 들어가고 이 부분에는 누구를 인터뷰해서 들어가고 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회사에 있을 때는 그 후배 PD들에게 그냥 한마디 물어봅니다. 한참 와서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시청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말해봐. 라고 하는데, 네, 그것은요, 벌써 1초, 2초, 3초 지났죠. 아우, 다시 해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이 다큐멘터리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해? 라고 물었을 때, 네, 그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3초 안에, 다 합쳐서 10초 안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스스로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답할 수 없다면 사실은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3초 안에, 아무리 길어도 10초 안에 답할 수 없다면 일단 그것부터 확실히 정하고 하는 거죠. 나는 환경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사회의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 성평등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하고자 해. 라고 3초에서 10초 안에 딱 피어리어드가 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토픽이죠. 그래야 이제 거기에 관련된 주제를 자료를 모으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작업에서 중요한 게 이제 필수적으로 다큐멘터리는 현장 촬영도 있지만은 이제 인터뷰가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를 찾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전문가인 양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나 말은 번지르르하지만 실속이 없거나 사실은 자기도 잘 예. 모르거나 예. 아니면 때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예. 있습니다. 내가 인터뷰를 저 사람이 전문가라고 세상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서 전문가의 말을 땄으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저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죠. 잘 모를 수도 예. 있는 거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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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이 고민에 대한 솔직한 답을 그리고 그 세계에 네. 그 산업 인더스트리죠. 그 인더스트리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진짜 얘기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진짜 사람을 찾을 수 아는 능력.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전문가가 아니라 뭐 그 사람을 포함해서 예.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진짜 이 세계 그 밑바닥에 있는 진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 예. 있는 능력. 예.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많아요. 다만 잘 드러나지 않았을 그쵸.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내면 이 다큐멘터리는 반 이상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야기니까 리얼 스토리거든요. 진짜 이야기가 이야기이기 있거든요. 때문에. 예, 그거 예. 진짜 이야기고 진짜 진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겉으로 예. 드러난 사람은 자기한테 손해되지 않는 말만 합니다. 아, 그쵸.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이야기를 해줄 수 예. 있는 사람, 밑바닥에 깔려 있는 진짜 속 깊은 이야기, 깊은 이야기를, 사실은 막 얽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진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잘 찾아야 됩니다. 되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짧게 하나 더 얘기하면 결국 다큐멘터리는 현장에서 사실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예. 잘 봐야 합니다. 현장을 네. 딱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어느 것이 진짜인고 가짜인지를 한눈에 본능적으로 네.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아.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진짜 배기에 카메라를 갖다 대야지. 여기서 진짜가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카메라를 아무리 갖다 대야 진짜가 잘 예. 트루스가 잘 예. 포착이 잘 안 되겠죠. 아. 예, 물론 이거는 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이거는 거의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나와. 예, 직관적으로 어떤 네. 현장에 갔을 예. 때 네. 반드시 이렇게 뭉쳐 있는 것만이 진짜는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막 백명이백명 네. 이렇게 몰려 있는데 네. 저쪽에서 한 노인네가 슬금슬금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쩌면 그것이 더 진실을 네네. 표현하고 네네. 있을지도 몰라요. 예. 이런 어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내가 찍고자 하는 어떤 숨겨진 감춰져 있는 진실이 드러나는 진짜 현장을 본능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열정이 예. 보입니다. 맞아요. 예, 그것이 이렇게 예.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럼 제가 필리님이 말씀하신 거를 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지금 필리님이 쭉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기획 단계인 프리 프로덕션 단계까지 합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큐멘터리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전 조사. 원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전 조사랑 두 번째는 실은 영화나 이것도 또 드라마랑 달리 말하면은 영화나 드라마는 모든 게 100%로 다 통제가 돼 있고 연출이 돼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모든 걸 짜고 그대로만 찍으면 되는데 다큐멘터리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이 통제가 되지 않은 현장에서 좀 약간 제작 의도라든지 명쾌한 그 퀘스천이 없으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바로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스스로에게. 예, 스스로에게. 그리고 진짜 사람을 좀 찾아내는 섭외력과 그다음에 진짜 현장을 볼 수 있는 직관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은 현장에 대해서 초보자분들이 가서 이거를 바로 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노하우를 조금 이렇게 다큐멘터리 쪽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많이 좀 키워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장이라는 것도 실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쪽 현장이 우리 연출에 어울려. 이쪽 현장이 연출에 어울리게 되게 예뻐. 아니면 연출에 어울리는 그런 배경이야. 이렇게 말하는 현장인데 지금 피디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은 그런 현장은 아니고 내가 기획을 하고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본질적인 이야기가 있는 현장이 이 현장인데 그 본질적인 이야기가 있는 현장을 잡을 수 있는 눈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딱 알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현장을 자기가 나갈 때마다 이런 현장이 좀 본질적인 현장인지,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본질적인 현장인지, 아니면 섭외를 할 때마다 이분이 과연 정말 본질적인 이야기를, 내가 들고 있는 퀘스천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인지 항상 고민을 하면서 섭외를 하고 현장을 다니고 그러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네. 보면 정직하고 네. 스스로 정직하고 반드시 진실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네네. 그건 누구에게나 보이게 돼 있어요. 네. 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아무리 숨겨져 있어도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마음을 먹고 있으면 사심이 있으면 안 보여요. 네. 예,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님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현장에서도 하는 그 현장에서만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쓰이는 말들, 그 현장에서만 쓰이는 말들, 뭐 속칭 은어라고 하는 예. 것들이 있을 텐데 혹시 방송국 현장이나 그런 다큐멘터리 현장에서는 어떤 용어들이나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예, 뭐 부끄럽지만은 아직도 그 언론계, 네. 신문사 출판 네네. 같은데, 그다음에 건설 현장, 네. 뭐 그다음에 영화 산업의 현장 촬영 등에서는 아직도 이제 일제 잔재 용어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상 입봉이라는 네. 말이 연출 데뷔를 예. 입봉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 눕기 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눕기 뜬다라는 것은 이제 시나리오상 뒷부분을 촬영의 편의상, 뭐 장소나 뭐 카메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촬영의 편의상 뒤에 있는 씬을 먼저 찍는 거죠. 한 장소에서. 예, 그걸 눕기 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 끝났을 때 이제 눕기입니다. 눕기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씬 7을 찍고 있지만 네. 씬 15, 16, 17을 먼저 찍겠다는 얘기죠. 8을 찍기 전에. 같은 그 현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예, 먼저 사전에 먼저 예. 촬영한다는 눕기 예. 뜬다고 예.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니주 깐다고 하죠. 니주. 니주는 원래 그 이제 세트 질 때 그 예. 밑에 그 받침대로 받침대. 쓰이는 그 네모난 예. 그 받침돌. 받침 나무 나무. 예. 나무로 돼 있어요. 그걸 먼저 넣고 그 위에 이제 바닥을 예. 깔고 거기에 예. 집을 져서 세트를 만드는 거죠. 그게 니주인데 예. 이제 말하자면 그 분위기 예. 그 앞뒤에 어떤 너 니주 깔지 마 이렇게 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그 어떤 문맥상에 이렇게 속임수를 쓰려고 하지 마.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예. 그 니주라는 말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깔고 들어간다. 예. 한 자락 깔고 들어간다. 예.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속이려고 하는. 속이려고 예, 한다. 그런데 니주 깐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다음 보통 이제 다 아실 겁니다만 격투 장면은 이제 다찌마리라고 하지만 예. 저 일본어 중에 다찌마와리. 다찌마리. 격투 장면 예. 폭력에서 아. 다음 씬은 예. 다찌마리입니다. 그런 예. 이제 그건 격투 장면이죠. 예, 그리고 그 격투 장면. 배우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뭐 네. 대역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찌마리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예. 뭐 우리 보통 핸드헬드 샷을 데모찌라고 데모찌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야마라고 우리 뭐 예. 다 야마라고 하죠. 야마는 원래 그 산 봉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을 할 때 기승전결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흥미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예. 어느 부분에서는 갈등이 증폭되면서 최고의 어떤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예. 그래서 구성을 그래프로 그리다 보면 이렇게 돼서 쫙 높은 봉우리처럼 올라가죠. 예. 거기가 야마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갈등이 증폭되고 극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 극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그 핵심이라는 핵심을. 거죠. 극의 핵심. 예. 예. 극 스토리의 어떤 핵심이 되는 부분. 그래서 그걸 야마라고 하죠. 그 야마의 뜻은 이런 산봉우리라는 뜻인데 구성의 흐름을 나타날 때 제일 극적으로 최고조에 달았을 때 나는 그게 핵심 핵심 부분을 이제 야마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슬픈 눈물이 뚝뚝 흐르는 장면을 남이다라고 하죠. 남이다. 예, 60년대 한국 영화 보면 막 서로 뭐 이렇게 뭐 이별 장면이 나오고 그 남이다다. 그러면 여주인공이 눈물을 안약을 넣고 눈물 찔찔 그런 남이다. 뭐 이런. 그다음에 뭐 그 촬영 현장에서 그 호숫가나 강물에 햇빛에 반사된 거는 이제 끼라끼라. 끼라끼라. 예, 그래서 끼라끼라가 예쁘게 보이잖아요. 낙조를 찍을 때거나 오후에 햇빛이 사이드에서 비칠 때 그 끼라끼라. 물 반사된. 예, 물 반사죠. 물 반사. 뭐 물슬이라고 하나요? 우리말도 예쁜 말이 있던데. 물 반사되는 그 찍을 그 끼라끼라 또는 소라백. 소라는 하늘색이라는 뜻입니다. 연한 하늘색. 소라백은 그러니까 하늘 색깔을
배경으로 넣고 촬영을 한다. 아. 예. 연기자가 예. 이렇게 지나갈 때 예. 뒤에 예쁜 구름과 파란 하늘과 예쁜 구름을 배경으로 배경으로 소라백, 예. 소라백으로 넣는다. 뭐 이런 등등. 네. 뭐 아니면 대마에 걸어가는 오버숄더 그쵸. 한다는 오버숄더죠. 거죠. 예, 오버숄더는 뭐 이런 등등. 예. 부끄럽습니다만은 아직도 그쵸. 이런 말들이 사실 예. 쓰여요. 또 이런 말을 네. 많이 써야 마치 자기가 폼나는 디렉터인 그쵸. 것처럼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는 좀 없어져야죠. 맞아요. 많이 네. 없어졌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많이 없어졌는데 여전히 쓰이니까 이런 말을 보면 그냥 이해는 하시고 네. 가급적이면 쓰지 않고 네. 우리말로 쓸 수 있으면 더 좋은 말이 있으면 원어로 맞습니다. 쓰고 예. 이렇게 하면 예. 좋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시간마다 이렇게 그 은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본질적인 이유는 이런 그 은어를 저희가 권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좀 안타깝지만 현장에서는 쓰이는 말들도 있고 지금은 좀 사라진 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현장에 오셨던 분들은 입에 붙어서 자기도 모르게 사용되는 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실은 사용하진 않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알아듣고 나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어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끼라끼라 같은 경우에는 뭐 물반사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생각을 하면서 순우리말 아니면은 뭐 정확한 영어 명칭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있을까요? 네네. 니마이와 산마이가 있죠. 니마이와 산마이. 산마이. 예. 그러니까 일본어로 니가 두 번째고 네네. 삼이 세 번째죠. 예. 그러니까 주요 출연자들을 쭉 소개할 때 네.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게 니마이고 아. 세 번째 페이지에 예. 나오는 게 산마이예요. 그러니까 아. 산마이는 조연급이죠. 그쵸. 조금 역할이 적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산마이 하면은 좀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 취급을 하죠. 쌈마이라고 하죠. 쌈마이라고 예. 하죠. 모자라는 예. 그것이 아니고 캐스팅 쭉 페이지에 세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약간 주요하지 않은 그쵸. 마이너 역할을 하고 있는 조연급이 예. 산마이고 니마이는 두 번째 페이지인데 원래 옛날 일본에서는 그 첫 번째 페이지는 여자 주인공 한 명만 한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면은 상당히 남자로서는 거의 제일 아주 주요한 역할입니다. 남자로서는. 그래서 니마이는 남자 주인공이거나 네.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 충분한 역할을 맡은 사람을 니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세 번째 페이지는 좀 조연급. 그러니까 주연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역할이 충분히 주어진 사람, 그게 니마이. 산마이는 조연급, 좀 역할이 좀 작은 사람. 그래서 니마이, 산마이라는 말도 많이 쓰이죠. 예. 보통 다큐멘터리 예. 현장의 뭐 스텝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네. 그 현장의 스텝들이 다큐멘터리 분야에서는 각 현장의 스텝들이 각자 네. 그 맡은 파트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 입사해서는 이제 드라마 조연출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 근데 지금은 뭐 그때는 조연출이 뭐 소품도 챙겨야 되고 의상도 챙겨야 되고 밥 그냥 촬영팀들 이렇게 밥도 나가야 됩니다. 예. 촬영 시작하면 점심 배식해서 갔다 와야 되고 끝나면 또 저녁 준비해야 되고 뭐 연기자들 지방에 가면 그 여관들 여긴 누구 자고 여긴 이 집에 오면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미용 분장서부터 미용 분장 의상 싸그리 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 다 했어요. 그 80년대는. 근데 지금은 다 세분화되어 있죠. 예.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본질적으로 이제 혼자 하는 작업이지만 대부분 혼자 하죠. 대부분 혼자 직접 기획도 하고 카메라도 직접 하고 요즘은 혼자 하는 고독한 작업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카메라만 이렇게 별도로 할 수가 있죠. 카메라맨은 PD가 따로 있고 PD가 따로 있고 연출 기획자가 따로 있고 촬영은 전문 따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현장에 따라서는 이제 뭐 조명이나 필요한 특수 효과나 아니면 뭐 요즘은 부감이나 드론샷이나 뭐 이런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요즘은 필요할 경우는 분장이나 미용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필요하면 다큐멘터리도 소품을 뭐 동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뭐 그런 분장이나 소품이나 미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다큐멘터리라고 할 때는 단 둘이 하거나 나와 카메라만 둘이 하거나 아니면 혼자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네. 카메라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네. 카메라와 보통 둘이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카메라도 이크가미 카메라 같은 경우는 혼자서 못했어요. 그 조수를 예. 왜냐 배터리를 메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예. 카메라 있고 카메라 조수 예. 이게 예. 어시스턴트가 있죠. 예. 그러면 저까지 이제 3명이 되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니까 예. 봉고차를 타고 가면 운전수가 하나 더 붙죠. 아. 그럼 4명이 되죠. 예. 그다음에 간단한 조명, 예. 썬건이나 2구짜리 한두 개 간단한 조명이 붙으면 이제 4명 내지 5명이 네 되죠. 명이 보통. 다섯 명. 예. 그러니까 이게 방송국 같은 이런 기관에서 할 때는 4명이나 5명이 되거나 아니면 간단한 경우에는 2명이 가거나. 그렇지만 4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본질적으로 다큐멘터리는 사실상 혼자 하는 겁니다. 예. 예. 영화 같은 경우는 각 스태프들이 역할이 다 나눠져 있고 그쵸. 자기 역할에 촬영을 다 해죠. 예. 연출팀이 있고 촬영팀이 있고 조명팀이 있고 뭐 분장, 소품, 음영 다 해서 각자 자기 역할을 다 합쳐서 종합 예술로 디렉터가 다 합쳐서 하는 거지만 다큐멘터리는 비록 스텝이 없고 고독한 작업이지만 비록 스텝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그 내용은 그 기획자, 네. 다큐멘터리스트죠. 다큐멘터리스트 작가죠, 사실은. 다큐멘터리 작가인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해주러 나왔을 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예. 이렇게 도와주고 서포트 해주는 거지 고독한 작업입니다. 다큐멘터리는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작업입니다. 네, 그게 혼자. 완전히 다른 뭐 일반 촬영 현장이랑 그렇죠. 다른 점이 그 부분이네요. 영화는 예. 산업이고 종합예술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붙어서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네네. 그러나 다큐멘터리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협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혼자 나의 생각을, 내가 보는 세상을 예. 카메라에 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카메라는 다큐멘터리는 혼자 하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외로울 때도 많고, 그만큼 또 이렇게 외골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예. 내 기호에 맞는 예. 것, 내가 예. 좋다고 생각하는 예. 것, 내 입맛에 맞는 것만을 쫙 모아놓고 예. 이것이 정이고 이것이 옳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한번 외골수로 예. 빠지면.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 혼자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예. 그 다큐멘터리 정신에 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네. 겸손하고 포용력을 갖고 나와 좀 더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을 안으려고 하는 노력을 스스로 늘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은 내 다큐멘터리는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는.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막 모아놓고 이것이 다야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경계해야 됩니다. 늘 경계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다. 그렇지만 네. 공동 작업으로 할 수 없는 네. 내가 보는 세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이런 면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세상에 알려줌으로 인해서 세상을 더 다양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더 살찌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큐멘터리스트.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 분야들마다 각자 그 매력적인 파트가 분명히 있는데 방금 그 피디님이 말씀해주신 파트가 그 다큐멘터리 파트의 가장 매력적인 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피디님 마지막으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분야 쪽에서 뭐 현장에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이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준비를 하든지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현장에 투입되어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영상 작업이니까요. 네. 카메라를 갖고 가서 내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촬영해서 여기서 진실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갖고 어떤 요신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카메라를 갖고 현장에 갑니다. 그러면 너무 그 열정이 넘치다 보니 이것도 찍고 싶고 저것도 찍고.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동시에 많은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찍어야 되고 네. 저것도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이거 조금 찍다가 또 저거 네. 조금 찍다가 또 트라이포드 놨다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유 이거 언제 이거 트라이포드 놓고 언제 트라이포드에서 빼가지고 또 막 가서 이것도 찍고 예. 아니 저것도 주변에 저것도 굉장히 중요해 예. 보여 저것도 꼭 찍어야 돼 아, 또 막 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게 되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장에 도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정말 본질이 뭔지 중요한 게 뭔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1차적으로는 조금 서두르지 말고 가운데 트라이포드를 딱 놓고 이 현장에 대한 풀샷을 먼저 찍어라. 그리고 풀샷을 느긋하게 네. 서두르지 말고 5초, 10초, 20초 찍으려고 하지 말고 한 1분, 2분, 3분 이 현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현장에서 어디가 삐죽 나온 데고 네. 어디가 덜 삐죽 나온 데인지 이 현장에서 어디가 메이저 파트고 어디가 마이너 파트인지를 내가 이 현장이 앞으로 5분 후, 10분 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때까지 관찰하면서 트라이포드를 놓고 좀 차분히 찍어라.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해서 트라이팟을 놓고 안정되게 찍지 않은 샷은 돈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쉽게 말하면 예,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내가 찍은 장면이 비록 한 장면이라도 하나의 아카이브로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해지려면 그렇죠. 어떤 밸류를 가지려면 가급적인 물론 뭐 데모찌로 찍어도 핸드샷으로 찍어도 핵심이 찍혔으면 얼마든지 그건 중요한 사실이죠. 남들이 못 찍은 걸 찍었으면. 그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개의 경우는 트라이팟을 놓고 안정되게 찍어야 그것이 그 영상으로서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생기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팔 수도 있는 거죠. 아카이브로서의 가치가 그렇죠.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풀샷을 찍고 그 다음에 저쪽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그쪽으로 살짝 주물러서 좀 타이트 풀로 그 부분을 한 번 더 찍고 이렇게 트라이팟을 놓고 안정되게 찍으면서 현장을 관찰해라. 관찰해야 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면 내가 미리 준비해서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기더라도 그 장면을 포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말하자면. 그래서 미리 트라이팟을 놓고 차분하게 찍어라. 그래야 아카이브로서 그 내가 찍은 장면이 가치가 있다. 예,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의 마지막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계속 제가 우리 후배님들께 하고 싶은 말입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늘 양면성이 있고 양면성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다면성입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는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진실조차도 정말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복잡한 것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로 찍어서 순전히 사실만 갖고 내가 진실을 탐구한다고 하더라도 늘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포용력을 갖고 나와는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그 어떤 진실, 나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찍었지만 같은 현장에서도 나와는 또 다른 진실을 포착하고 있는 사람들, 그거를 존중하는 마음. 그러면서 나는 나 나름대로 또 더 그거보다 한참 더 높은 진실을 또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되겠죠. 저는 이것이 다큐멘터리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은 우리 한국 사회가 뭐 이념적으로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진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마치 그 내 진영에 있는 거는 뭘 찍어도 옳고 저쪽 진영은 뭘 찍어도 나쁜 것만 골라서 찍으려고 그러고 내 진영은 좀 보기 흉한 것도 그냥 다 이쁘게 보이는 것처럼 찍고 이거는 가장 큰 죄악이고 다큐멘터리 정신에 가장 반대되는 반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제가 아까 좀 약간 답답해서 우리 사회의 다큐멘터리가 많이 실종된 것 같다라는 마음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많은 우리 젊은 후배들이 있으니까 이런 건강하고 균형된 시각으로
진짜 진실을 언제든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다면 앞으로 좋은 다큐멘터리가 나올 것이고 이 다큐멘터리가 실제로 우리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할 겁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기록한다. 이 네. 기록을 통해서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겠다 하는 열정을 잊지 말고 다큐멘터리는 여기에 충분히 기여하려고 하는 장르다. 맞습니다. 그 픽션이 아니라 네. 꾸민 이야기가 아니고 예. 시나리오가 아니고 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내가 어떻게 카메라를 갖다 대서 거기서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진실을 새롭게 발견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피디님이 말씀을 하신 게 지금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그 모든 현장에서도 일단은 공통적인 부분인데 사람의 시야라는 게 먼저 조그만 거 디테일한 거에 집중해 버리면은 큰 숲을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디님이 어느 현장에서든 가든 그 현장을 직관적으로 알려면은 전체 나무를 보지 말고 전체 숲을 보면서 그 현장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그 전체 숲을 보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랑 두 번째는 명쾌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명쾌한 퀘스천을 갖되 남들도 그 퀘스천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포용성을 갖고 다큐멘터리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분명히 다큐멘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 또는 이 지구 모든 것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에 명확하게 도움을 주는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디님이 그게 또 하나의 다큐멘터리의 매력이자 장점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PD이신 전용길 피디님을 모시고 저희 다큐멘터리 분야에 대해서 정말 오랜 시간 그리고 저조차도 몰랐던 그 다큐멘터리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사실들을 알고 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야의 분들을 모시고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